나이가 들면서 종아리가 가늘어지는 것을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라며 좋아하신다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노년의 종아리 굵기는 곧 여러분의 생존 기간, 즉 수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종아리가 가늘어지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지,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실에서 단 3분 만에 종아리를 강력한 엔진으로 바꾸는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 몸의 펌프는 심장 하나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을 다시 중력을 거슬러 머리 끝까지 올려보내는 펌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특히 종아리 근육이 힘을 잃으면 치약 튜브를 짜지 못하는 것처럼 혈액이 아래에 고이게 됩니다. 피가 고이면 다리는 붓고 밤마다 쥐가 나며 결국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겨 뇌와 심장을 공격하게 됩니다. 실제로 종아리 둘레가 일정 수치 미만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내 종아리가 가늘어지고 있다면 내 몸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뒤꿈치 들기 운동만 제대로 해도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종아리 안쪽에는 가자미근이라는 아주 특별한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무게의 고작 1%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를 태우는 효율은 상상 초월입니다. 뒤꿈치를 들면 이 가자미근이 수축하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무섭게 빨아들여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종아리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명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양손에 검지와 엄지를 붙여 원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종아리 중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 보세요. 만약 손가락으로 만든 원보다 종아리가 가늘어서 공간이 많이 남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과 대사 능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아리가 가늘어질수록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위험은 5배, 치매 발생률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종아리 근육이 이토록 중요한지 질병별로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정맥류입니다. 다리에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오거나 거미줄처럼 실핏줄이 보이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맥 속의 판막이 망가져서 피가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이 혈관을 밖에서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혈관을 꽉 짜주기 때문에 피가 고일 틈이 없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고민하기 전에 종아리 운동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 부종과 냉증입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 그리고 여름에도 발이 시려서 수면 양말을 신어야 하는 분들 계시죠? 이건 모두 하체 순환의 문제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까지 갔던 따뜻한 피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다리는 붓고 온도는 차갑게 식는 겁니다. 뒤꿈치 들기는 이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뚫어뻥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나는 다리가 아니라 허리가 아픈데 왜 종아리 운동을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의 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는 우리가 서 있을 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뿌리 근육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 기둥인 허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종아리 근육이 짧게 수축해 있거나 힘이 없습니다. 종아리가 유연하고 튼튼해지면 걸음걸이가 바로 잡히고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하체가 흡수해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기적처럼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골다공증과 낙상사고입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평형 유지 장치입니다. 뒤꿈치를 드는 동작은 발목 주변의 미세한 근육들까지 자극해서 몸이 휘청거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뒤꿈치를 바닥에 내디딜 때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은 뼈를 만드는 세포를 자극해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와 뇌 건강입니다. 종아리가 뇌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종아리 펌프가 잘 돌아가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뇌세포는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든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빠르게 노화됩니다. 까치발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비결, 바로 종아리에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친구, 당뇨 수치가 안 떨어져서 고민하는 동생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며칠 해보니 이런 게 좋아졌다는 글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제 실패 없는 상세 운동법을 보강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정확한 자세를 모르면 오히려 무릎만 망가질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시작 전 완벽한 자세 잡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절대 아무것도 잡지 않고 맨몸으로 서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자칫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이라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벽이나 튼튼한 식탁 혹은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세요. 발은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하며 가슴을 활짝 펴니다.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 복부에도 살짝 힘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게중심의 이동과 발가락 위치입니다. 뒤꿈치를 들 때 힘을 어디에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엄지발가락 쪽 뿌리 부분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만약 새끼발가락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 발목이 바깥으로 꺾여 인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발바닥 안쪽 라인에 힘을 주고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발가락 전체가 바닥을 꽉 움켜쥐듯이 지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들어 올리는 높이와 속도의 조절입니다. 마치 정수리에 매달린 투명한 실이 나를 위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획 올리면 종아리에 쥐가 날 수 있으니 하나, 둘, 셋을 세며 올라가세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종아리 뒷부분이 단단해지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정점에서 딱 2초를 멈추세요. 이 멈추는 시간이 근육을 만드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때 엉덩이 근육에도 힘을 꽉 주면 골반 안정성까지 좋아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뒤꿈치를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뼈 건강을 위해 쿵 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뒤꿈치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만 내렸다가 다시 바로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근육 강화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바닥에 닿아야 한다면 솜털처럼 가볍게 닿는다는 느낌으로 조절하세요. 천천히 내려올 때 종아리 근육이 길게 늘어나며 버티는 힘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호흡법의 중요성입니다. 힘을 주어 올라갈 때 숨을 입으로 길게 내뱉고 내려올 때 코로 들이마십니다. 숨을 꾹 참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며 동작에 집중하세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리듬을 타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앉아서 하는 변형 동작입니다. 서서 하기 힘든 무릎 관절염 환자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 무릎을 90도로 굽히세요. 양손으로 무릎 위를 꾹 누르며 뒤꿈치를 높게 들어 올립니다. 내 손의 무게가 저항이 되어 근육이 더 강하게 자극됩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나 TV를 볼 때,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수시로 하시면 식후 혈당 관리에 기가 막힌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횟수와 세트의 구성입니다. 한 번에 100번을 채우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평소 운동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무리하면 다음 날 종아리 근육통으로 걷기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15번씩 3세트만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일주일마다 5번씩 늘려가세요. 하루 총 100번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식사 직후 5분 내에 이 운동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당뇨 관리에 최고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운동 후 필수 스트레칭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운동이 끝나면 한쪽 발을 뒤로 쭉 빼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앞무릎을 굽혀 종아리를 길게 늘려주세요. 상체를 벽 쪽으로 밀며 2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피로 물질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발바닥 아래에 골프공이나 빈병을 두고 굴려주며 족저근막을 마사지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해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종아리가 이미 굵은데 더 굵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걱정 마세요. 나이가 들어 종아리가 굵어 보이는 것은 근육이 아니라 부종이나 지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오히려 순환이 좋아져 붓기가 빠지고 매끈하고 탄탄한 다리가 됩니다. 무릎이 아픈데 뒤꿈치를 들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뒤꿈치 들기는 무릎 관절 자체를 꺾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근력 운동입니다. 다만 통증이 느껴진다면 높이를 낮추거나 앉아서 시작하세요. 어르신들, 제가 상담했던 8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신부전증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문 밖을 나가는 게 두려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권유로 거실 벽을 잡고 매일 30번씩 뒤꿈치 들기를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5번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셨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6개월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떠실까요? 동네 복지관까지 걸어 다니시고 손주들하고 공원 나들이도 가십니다. 심장 근육이 좋아진 게 아니라 종아리라는 보조 엔진이 강력해지니까 심장이 할 일을 나누어 해준 덕분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연금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저축해 두어야 노년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90세가 되어도 우리가 사용하면 반드시 자라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 5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인생을 결정합니다. 유모차나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걷는 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종아리는 피를 위로 올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둘째, 가늘어지는 종아리는 심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의 신호입니다. 셋째, 뒤꿈치 들기는 당뇨, 고혈압, 허리 통증을 잡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넷째, 안전을 위해 벽을 잡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어 천천히 실천하세요. 내 몸의 보물창고인 종아리 근육을 잘 관리하셔서 아픔 없이 활기찬 100세 인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응원 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은 실천입니다. 지금 바로 뒤꿈치 10번만 들어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